제가 봤을 때 데블스 플랜은 뭐다? 두뇌 올림픽이다. 약간 올림픽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림픽은 뭐예요? 경기예요. 경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약간 두뇌 싸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저는 두뇌 올림픽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두뇌 싸움이 아니거든요. 두뇌 싸움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 간의 감정 싸움이거든요. 뭐 내가 뭐 배신했냐, 네가 뭐 옳았냐 틀렸냐 하면서 그 사람 간의 갈등을 보고 싶은 게 전데, 전 데블스 플랜터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그냥 진짜 정직하게 게임하는 느낌? 올림픽 같다. 예. 좀 더 좀 싸웠으면 좋겠는 거죠, 사실. 약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부패경찰 회생 방안. 부패경찰이 좀 더 재밌어지려면 부패경찰이 자수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언노운 회생 방안.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어드밴티지가 상금이 아니라 벌칙이 사라지는 쪽이 돼야 됐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의 제가 봤을 때 페널티를 줄여주는 쪽이 됐으면 왠지 개판이 나지 않았을까. 예. 아 근데 참고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요 근래 나온 거 중에서 요 근래 나온 서바이벌 중에 제일 재밌게 봤어요. 예, 이게 뭐 막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재밌게 봤지만 좀 아쉬웠다. 예. 일단 저는 데블스 플랜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그래도 게임 같은 거 재밌고 막 슈님 나오고 뭐 이세돌 나오고, 그리고 제가 워낙 서바이벌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 서바이벌 정종현 PD님 거 일단 다 재밌잖아요. 일단 처음에 그리고 더 지니어스도 좋아하고 해서 재밌게 봤는데,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두뇌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DC에 같은데 보면 그런 말들 많더라고요. 엔젤스 플랜 아니냐, 엔젤스 플랜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약간 이 말이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훈훈하다 이거죠. 지금 여기 있는 출연자들이 너무 훈훈하고 서로 죽이지도 않고 좀 아직까지 뭐 감정이 깊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좀 잘 지내려고 그러고, 그런 점들이 저는 올림픽 같다는 거예요. 올림픽은 사적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건데 맞습니다. 네, 제가 말한 올림픽이 딱 그거예요. 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 올림픽 선수들이 선수들 간의 어떤 그 신경전이라든지 선수들 간의 어떤 감정 같은 건 보여주지 않잖아요. 예, 그냥 진짜 그 경기에서 쏘고 맞추고 몇 점이다, 맞았다 틀렸다, 골이다 아니다, 기록을 신기록으로 갱신했다 신기록이 아니다, 이것만 계속 하잖아요. 그래, 그것만 하기도 바쁘죠. 실제 그 라이브니까. 예. 그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약간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피지컬백 있잖아요. 피지컬백도 운동 올림픽이다.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피지컬백 처음 나왔을 때 티저랑 이런 거 보고 뭔가 기획 같은 거 봤을 때는 진짜 재밌겠다 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궁금하잖아요. 와, 몸 좋은 사람 막 나오고 어떤 사람이 제일 셀까. 근데 막상 솔직히 경기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한 1화, 2화까지만 재밌고 그 뒤로는 약간 같은 경기 반복이고 계속해서 그냥 경기만 하는 느낌? 뭔가 감정의 골이 쌓여서 그 감정이 폭파하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그냥 힘 겨루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올림픽 같은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올림픽 같은 건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물론 1, 2화까지는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근데 올림픽에도 그 뒷면, 그 약간 선수들 가면은 분명 재밌는 얘기들이 많을 걸 생각해요. 왜냐면 선수들도 분명히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회사에서 프로그램 만들어도 프로그램 만들면서 진짜 수많은 갈등이 있고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누가 뭐 섭외가 안 됐다,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 싸가지 없게 하더라, 저 사람이랑 일하기 싫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장소가 안 됐다든지, 이런 어떤 서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프로그램 만들었다라고만 보여주면은 그게 이제 사실 그 뒤에 있는 서사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보고 싶어서 올림픽보다 서바이벌을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갈등? 근데 좀 데블스 플랜 2는 지금까지 그게 좀 약하다. 지금까지 나온 거는 약간 제가 집중해서 봤던 순간은, 집중이 했던 순간 딱 뭐냐면, 첫 번째 그 규현, 강지영 그 감정 오를 때. 예. 규현, 강지영 감정 오를 때 아세요? 그 이제 규현이랑 이제 그 뭐야 부패 경찰에서 이제 그 누가 부패 경찰인지 체크하는 그 순간 있는데, 그때
강지영이 이제 여기 나 없는 거 믿고 나 그냥 없으면 하겠다라고 막 하면서 막 싸우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감정이 올라갈 때 사람들 간에 그때가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 감정이 막 올라가는데 그때 그리고 부패 경찰 끝나고 세븐하이랑 그 현규랑 의견 불입할 때, 예. 약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지 그 누구야 그 뭐야 주사위 돌리는 게 뭐였지? 언노운에서 그 뭐야 그 까만 안경이 총 쏠 때 막 은유랑 할인이랑 막 난리쳤죠. 그때 감정 오를 때 그리고 감옥 가서 까만 안경 죽이자고 할 때,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약간 저는 이제 그 데블스 플랜 2 보면서 완전 집중되고 재밌었던 순간들이거든요. 이게 그냥 다 뭐냐면 전 이게 다 어떤 인간의 감정이 올라올 때예요. 뭔가 저 사람의 감정이 이제 스물스물하게 이제 보일 때, 예. 이럴 때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물론 이 두뇌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또 어떤 재밌는 순간이 뭐냐면 두뇌 감정 말고 이성이 엄청나게 총명하게 막 발휘할 때 있어요. 막 홍진호가 막 콩품 패스하고 막 뭐 장동민이 갑자기 필승법 알아내고 이 순간들도 재밌는데, 그러니까 두뇌 싸움에서 볼 수 있는 서바이벌에서 볼 수 있는 게 그거죠. 진짜 총명한 두뇌로 빛나는 순간과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예. 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보고 싶은 건데 사실 솔직히 첫 번째 두뇌 그 엄청난 플레이도 모르게 아직 안 나왔고 감정 올라오는 것도 지금 나오긴 했는데 좀 약하다. 저는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이 말이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 PD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언제 이 TV 보다가 멈추냐? 감정이 드러나면 본다. 예, 제 선배가 이 말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진짜 동의했어요. 예.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봅니다. 누가 운다든지, 예? 누가 화를 낸다든지, 누가 막 푸하하하 웃는다든지, 뭐 이런 감정이 드는 순간들이 저는 사람들이 보는 순간이고 그 감정을 뽑아내기 위해서 저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감정이 조금 약하다. 똑똑한 사람들도 결국은 감정을 터트리는구나. 이게 재미 포인트 같긴 해.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다 감정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감정이 안 터지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감정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네, 그래서 분명히 터지는데 이제 전 그거죠. 결국 저 감정을 터지게 만드냐 못 만드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일부러 처음에 되게 이상적일 것 같은 사람 보였잖아요. 그게 나중에 감정 터지 대비되는 재미가 있는데 1화에서 극단적으로 바뀌는 성격도 못 봐서 아쉬움. 그쵸. 근데 사실 아직 만들어지긴 좀 사실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예, 좀 별로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당연히 저는 아직까지 안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살짝 룰이 좀 더 터지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약간 너무 지금 약간 좀 그걸 좀 억제할 수 있다? 예. 아 근데 참고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요 근래 나온 거 중에서 요 근래 나온 서바이벌 중에 제일 재밌게 봤어요. 예, 이게 뭐 막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재밌게 봤지만 좀 아쉬웠다. 예. 그리고 룰이 약간 이 감정을 조금 더 뽑아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데블스 플랜 회생 방안을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첫 번째 게임 부패경찰이죠? 부패경찰 회생 방안. 자, 부패경찰 회생 방안 하겠습니다. 예. 왜 회생 방안이냐면 저는 부패경찰이 좀 재밌는, 제가 좋아하는 류의 게임이거든요. 뭐냐면 약간 배신의 요소도 있고 내 정체를 숨겨야 되고 막 이런 약간 마피아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마피아 같은 게임 좋아하는데 부패경찰 회생 방안, 부패경찰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일 아쉬웠던 거 하나, 부패경찰이 그 뭐야, 부패경찰이 그 제목인데 부패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예. 부패경찰이 너무 불리해요. 부패경찰은 사실상 그냥 도둑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 게임이 스코틀랜드 야드라는 보드게임을 그 오마주한 거거든요. 뭔지 아세요? 스코틀랜드 야드? 스코틀랜드 야드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스코틀랜드 야드 보드게임이 딱 이거든요. 스코틀랜드 야드. 스코틀랜드 야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이제 큰 이제 스코틀랜드의 어떤 한 야드에서 이제 도둑 한 명이 다녀요. 또 똑같아요, 룰. 도둑은 돌아다니고 도둑이 어디인지 모르고 이제 나머지 경찰 플레이어들이 그 도둑을 찾는 거예요. 예, 찾는 거도 똑같습니다. 이동하는 거 뭐 버스로 이동하는, 여기 근데 다른 거는 버스로 이동하든지 지하철로 이동하든지 뭐 택시로 타든지 세 가지의 이동 수단이 있고, 도둑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택시를 탔다 뭐 버스를 탔다 이런 걸 말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부패 경찰이 없죠. 여기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부패 경찰은 없고 도둑과 경찰 두 개만 있는 게임이에요. 예, 이 게임인데 전 안 해봤어요. 근데 끝나고 끝나고 찾아봤더니 스코틀랜드 야드를 따라 그 오마주 한 거더라고요. 예,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크고 요런 식으로 이제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뭐야 도둑의 판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움직인 거 뭐 지금 뭐 14번 다음 뭐 15번 이동 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쓰고 이 위에다 이렇게 내가 택시로 이동했다 뭐 버스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추리할 수 있으니까. 예. 제 생각에 요거를 오마주 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없었던 부패 경찰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약간 룰이 좀 약간 허점이 생겼어요. 부패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좀 없어요. 왜냐면 봐봐요. 부패 경찰이 얻을 수 있는 거, 부패 경찰 도둑이랑 짜서 그 떡고물 나눠 먹기 이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부패 경찰 할 수 있는 거, 부패 경찰 경우의 수, 도둑이랑 짜서 떡고물 나눠 먹기, 경찰이 한테 자백해서, 이게 문제요. 자백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백해서 생활동 남기? 이게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둑을 뒤통수 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허점이었어요. 이 부패 경찰은 사실상 도둑이랑 이게 서로가 배신을 계속 하면서 나타나는 그 어떤 재미가 제가 봤을 때 제일 큰데, 부패 경찰의 배신의 경우의 수가 없었어요. 예. 부패 경찰이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경찰한테 자백을 해요. 만약에 봐봐요. 예를 들어 경찰 자백을 했다. 처음에, 근데 처음부터 자백할 필요가 없죠. 왜? 아, 있나? 처음부터 자백을 해. 그러면 나 도둑 위치 알려줄 테니까, 도둑 위치 알려줄 테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도둑 위치 알려줄 테니까 도둑을 빨리 잡으면 피스 하나 줘. 이건가? 아닌가? 근데 이미 커넥션 있는 연합이 아니라면 연합도 없는 첫 게임엔 안 좋은 게임이었던 듯. 그렇죠. 이게 뭔가 부패 경찰하고 이미 경찰이랑 이미 뭔가의 어떤 이 짬짬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서로 살려주기로 하는 거 아니면 그 게임상에서 이득이 없어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경찰한테 내가 경찰이랑 부패 경찰이랑 이렇게 손잡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어드밴티지가 너무 없다. 예. 도둑을 예를 들어서 진짜 유일하게 있는 게 생활돈 남기인데, 생활돈 남기 해서,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리스크가 커요. 내가 내 걸 말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나를 부패 경찰이라고 안 써야 되잖아요. 이게 완전 그냥 볼모예요, 볼모.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부패 경찰 그 회생 방안, 부패 경찰이 좀 더 재밌어지려면 제 생각에 자수가 가능해야 돼요. 부패 경찰이 자수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자수할 수 있는데, 다만 자수한 거 도둑한테는 알람 안 감. 예. 도둑은 이제 모르는 거죠. 자수를 했다고. 자수를 하면 이제 버튼을 누르는 거죠. 이게 뭐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룰로써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사람은 나는 사실은 부패 경찰이었습니다를 모든 경찰한테 알려주는 어떤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삐, 정현교 씨는 사실 부패 경찰이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뭐 이렇게 뜨는 거죠. 근데 도둑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도둑이랑 이중 스파이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리고 대신에 자수를 하게 되면 부패 경찰은 무조건 사는 거예요. 예. 무조건 피스는 안 받지만 뭐 무조건 패배는 하지 않는다. 경찰이 이길 시 뭐 승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패 경찰의 어떤 어드밴티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이든 어떤가요? 부패 경찰이라는 포지션은 강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경찰 맡은 사람이 조커처럼 예측지 불가 재밌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 그냥 알아서. 근데 사실 알아서 하게 하려면 알아서 할 만한 그 어드밴티지가 있는 룰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그냥 미친 조커처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게임을 막상 가서 하면 괜히 미친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룰상으로는 협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나 생활동에 살려줘 뭐 이 정도거든요. 뭐 피스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동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패경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부패경찰에 한 방이 있어야 함. 예, 부패경찰에 한 방이 있어야 했다. 자수하면 뭐 광명이라 찾듯이 자수하면 뭐 피스 한 개 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수를 하면 피스 한 개를 주되 대신 무조건 살려주고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었어야 했다. 그래야지 도둑도 약간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적어도 피스 한 개 이상은 줘야 이 사람이 날 배신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어떤 세 명의 그 뭐야 3권 분립이 잘 안 됐다. 제가 봤을 때는 이 3권 분립 이 파워 트라이앵글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아쉬웠다. 예, 부패경찰이 제가 봤을 때 진짜 재밌는 게임 같은데 예, 부패경찰은 그 어떤 부패경찰에 한 방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요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부패경찰 보면서 그냥 레드팀이 왜 얻는 게 없는데 트루즈에서 강호 간 건지 의아함. 피스라도 봐왔어야 했어요. 진심. 그쵸. 레드팀이 사실 약간 좀 애매한 게 그 사람들은 그냥 생활동 가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냥 이번 판 생활동만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데스매치만 안 가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건 거죠 뭐. 근데 사실 그 보상이 좀 약하긴 했어요. 너네가 번피스 하나씩만 달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건 조금 약간 밸런스가 없는 딜이 아니었나. 세하가 조금 딜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딜을 잘 못했지 않나? 피스도 못 얻고 4명 중 2명 잡은 거. 그쵸. 그쵸. 세하가 좀 제가 봤을 때 그 부패경찰은 세하가 약간 굳이 연합을 근데 사실 한 건 맞았죠. 근데 너무 아무런 협상을 안 건 거죠. 티노도 그렇게까지 세희를 살릴 줄 몰랐고. 네, 그냥 뭔가 약간 제 생각에 그냥 데스매치만 가지 말자가 목표였던 것 같아요. 첫 화다 보니까 그냥 이번 판은 죽지만 말자. 예.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는 게 막상 저런 게임에 들어가면은 저 사람들한테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생각보다 상금을 따지가 아니에요. 상금을 따지가 아니라 죽지 말자가 됩니다. 예. 오늘 살아남아야지. 예. 생각보다 이 서바이벌 같은 데 하잖아요? 그럼 내가 상금 많이 따야지 이게 아니라 나 살아남아야지. 이게 목표가 돼요. 이게 좀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일단 목숨이 부지가 돼야 상금을 노리는 거지. 내 목숨이 아직 그 안정적이지가 않은데 상금을 노리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마인드가 좀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코스염이 말 바꿔 그 사람도 코스염이군요. 코스염이 말 바꿨을 때 피스라도 달라고 했어야 그냥 다혈질. 포커 플레이인데 왜 분조장이지? 하다못해 세하가 감옥 자발적으로 갔으면 영웅임. 그쵸? 세하가 그 이세돌처럼 제가 그냥 대신 가겠습니다 했으면 진짜 멋있게 됐겠죠? 근데 아마 그거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냥 아쉬운 점들이죠. 네. 근데 하여튼 뭐 그 출연자들이 그렇게 한 거는 저도 뭐 각자의 뭐 판단이었을 테니까. 그리고 다음 게임 언노운 두 번째 메인 매치 언노운 회생방. 언노운도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언노운 제가 가장 의심 들었던 거 도대체 왜 룰을 숨기지?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룰을 왜 숨기지? 이게 숨겨서 얻을 게 있나? 물론 그 숨긴 거를 이제 잘 찾아내서 그거를 조합하는 뭐 잘하는 사람이 나오길 바라면서 한 것 같은데 약간 저는 룰을 숨기지 않고 그냥 룰 주고 나서 그거를 잘 알아서 조합하는 사람을 보는 게 더 재밌지 않았을까요? 뭔가? 네. 이게 결국 룰이 이게 봤을 때 언로운이 제가 봤는데 결국 필승법이 있더만요. 필승법이 있음. 그 필승법이 뭐냐면 이렇게 3명이서 일렬로 서가지고 다 같은 색깔 나오게끔 옆으로 이렇게 계속 굴리면서 가는 그거 있어요. 이렇게 두두두두두 기차처럼 두두두두두두 하면은 이제 얘서 빨빨빨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하나 밀면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 뒤집히잖아요. 이렇게 뭐야 얘가 이렇게 가면 얘도 이렇게 가고 걔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같은 색깔 나오게 하면은 계속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 가면은 그런 칸이 하나 있던데 제가 보니까 이건가? 이게 진짜 게임인가? 이거는 그거죠. 바뀌기 전. 아이씨 없네. 아직까지 잘 없네요. 이게 좀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했으면 이게 있을 텐데. 하여튼
이게 필승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룰을 파악하는데 익숙해져서 그 룰을 파악한 사람들이 필승법을 찾아내서 막 역전하는 그림을 제가 봤을 때 의도한 것 같거든요. 그 어떤 게임에서. 근데 그게 안 나와서 좀 아쉬웠다. 왜냐면 거기서 진짜 죽이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룰이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안 풀리니까 한 말이긴 한데, 그럴 바엔 그냥 알려주고 전략을 짜게 만드는 게 더 재밌지 않았나? 약간 그 생각합니다. 그쵸? 룰 알려줘도 될 정도로 복잡했었음. 룰 알아도 곧바로 할 수도 없는 거였고, 비슷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거는 룰을 알려줘도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진짜 견제 엄청 하는 거잖아요. 막 누구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리고 여기서 이 언노운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가장 아쉬웠던 거, 그게 뭐냐면, 한 명을 죽이면 1억 상금 추가인가? 맞죠? 이거 맞죠? 누군가 한 명 죽이면은 그냥 전체 상금이 1억 늘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작진은 아마 이거를 통해서 이 게임이 개싸움이 되도록 유도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약간 실패였어요. 실수라 그러나? 실착이었나?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야 된다. 뭐냐? 한 명 탈락 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죽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어드밴티지가 상금이 아니라 벌칙이 사라지는 쪽이 돼야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 죽이면은 너네 전체적으로 1억 얻어 이러면 이게 못 죽여요.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 다 약간 죽이고 싶지 않은데, 내 손에 굳이 왜 피를 묻히고 싶어요? 여기 지금 사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인간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게임에서. 예. 그러니까 저 룰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만화 같은 데였으면 분명히 죽이는 사람이 나와요. 만화 같은 데라면 어떤 미친 캐릭터 하나가 죽입니다. 그리고 어쩌라고, 상금 없잖아 막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인간이 만나면 생각보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생각보다 현실에선 좀 선한 게 먼저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가장 큰 게, 그러니까 페널티가 줄어야. 이게 어디서 나오면 머니게임에서 나오거든요. 머니게임, 유튜브 머니게임 아시죠? 피지컬 갤러리에서 한 거. 근데 머니게임이 원래 원작이 웹툰이에요. 네. 원작이 웹툰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머니게임은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냥 캐릭터끼리 괜히 뭐라 그러냐, 기싸움하고 서로를 막 괜히 싫어해요. 내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물론 거기는 상금이 막 백억 이러니까 좀 더 그럴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좀 배제한다 쳤을 때, 얘네들은 먼저 만화에서는 막 서로 이렇게 막 째려보고, 내가 너랑 왜 협력하냐 그러는데, 실제로 이거를 인간을 데리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지컬 갤러리에서 만든 그 머니게임 유튜브에서는 일단 다 좋게 갑니다. 예. 잘 지내봅시다. 우리 한번 화이팅 합시다. 우리 잘해서 무조건 이렇게 다 같이 나눠서 뿜빠이로 뭐 몇 억씩 가집시다. 이렇게 돼요. 예. 이게 생각보다 인간이 사람들끼리 처음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좋게 가려는 게 있어요. 예. 실제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좋게 가자가 있어요. 진짜 나라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굳이 싸워서 뭐해요? 일단 좋게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어떤 언노운에서의 룰이 한 명을 죽이면은 1억을 추가해준다라는 룰보다는, 한 명을 탈락시키면 뭐 최종적으로 탈락자가 3명인 게 2명이 된다든지, 예. 뭐 이런 식이 됐으면 제가 봤을 때 했을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EX 3명, 최후 3명 탈락, 2명 탈락으로, 1명 탈락, 1명 탈락으로 변경,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손으로 누군가를 죽이면은 한 명을 누군가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제가 봤을 때 페널티를 줄여주는 쪽이 됐으면 왠지 개판이 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좀 그렇습니다. 정중은 게임룰 5분 설명할 때 이미 나갔더라지. 맞죠? 상금 말고 남은 사람 구제책이면 망설임 없이 죽였을 이야기. 그쵸. 머니게임 3부작 다 봤거든요. 거기선 사람 줄으면 얻는 게 있으니 개판이 났죠. 사람 줄으면 얻는 게 있으니 개판이 났죠. 그쵸? 3부작? 그 파이게임이랑 그거 말하는 거죠?
사람 줄으면 얻는 거는 머니게임도 그 유튜브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줄으면 N빵이니까 결국은 내 돈이 올라가긴 해요. 룰 정정. 한 명 죽이면 1억 추가 말고 한 명만 죽이면 한 명만 죽이면 1억 추가? 그래서 적끼리 살려야 하는 상황 있는 거 아니냐고 함. 한 명만 죽이면 그러니까 여러 명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고 나서 복수를 안 하면 1억 추가라는 거구나. 한 명만이구나. 이게 한 명만. 한 명만 죽이면 1억 추가다. 이것도 뭐 괜찮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바에 먼저 죽여라 이런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약간 뭔가 죽이기엔 좀 뭔가 명분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상금을 준다는 게 누군가를 죽이는 거에 명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서바이벌에서. 오히려 이런 서바이벌에서 제 생각에 진짜 좋은 명분은 뭐냐면 줬다 뺏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더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욕심을 안 낼 수 있지만 준 거를 뺏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약간 눈 돕니다. 예. 약간 너네한테 상금 1억 줄게. 근데 이거 안 하면 하나 뺏을게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제 생각에 사람의 심리가 좀 그렇거든요. 예. 근데 상금 운운하는 건 좀 그렇긴 하죠. 목숨 저울질을 상금 운운하는 건? 목숨 누군가 죽일 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그 명분이 상금이다 하는 게 물론 이게 말은 되지만 그 어떤 사회적 뭐라 그러냐 도덕관념? 이런 걸로 봤을 때 약간 좀 약해요.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사회에서 진짜 내로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으로 너네 도덕을 사라는 건데 그게 좀 안 먹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서바이벌에서는. 예. 그게 좀 안 먹혀요. 이게 상금보다는 죽음, 탈락 같은 걸 갖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더 지니어스에서 좋아했던 게 데스매치거든요. 더 지니어스에서 좋아했던 게 그 게임의 꼴찌가 한 명 골라요. 너 데스매치 나랑 하자 이렇게. 이게 진짜 세요.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워서 그 게임 내내 있는 긴장감이 그거로 생겨요. 예. 아무리 무조건 이기는 팀이라도 꼴찌가 데스매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가 아무리 다수파로 이겨버려도 우리 중 한 명은 무조건 그쪽 가서 데스매치를 싸워야 된다는 그 긴장감. 예. 죽음에 대한 공포. 예. 왜냐면 더 지니어스도 결국 가넷 갖고 상금 받는 거잖아요, 최종에. 근데 가넷 같은 게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소중하게 안 해요. 예.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상금이 막 엄청나게 인생을 바꿀 정도로 크지도 않고, 예. 그렇게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뭐 가넷 하나에 뭐 10억 이러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실생활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죽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게 낫지 않았나. 전 사실 데블스 플랜 1부터 그게 아쉬웠습니다. 데블스 플랜 1도 죽음이 되게 귀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귀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죽기가 어려웠어요. 예. 피스가 없어져야 죽는 건데 좀 죽음이 약하다? 근데 죽으면 사실 캐릭터들이, 매력있는 캐릭터들이 빨리 떨어지니까 아쉬워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언노운 회생 방안, 예. 첫 번째는 룰을 숨기는 게 약간 그냥 룰을 차라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명만 죽이면 1억 상금 추가라는 게 동기가 좀 너무 약해서 뭐 한 명을 죽이면 뭐 페널티가 준다 이런 식으로 가면 뭐 이런 거 만약에 그 게임에서 지면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 3명이 죽는데 한 명을 죽이면 그 중에서 뭐 한 명만 죽는 거다 뭐 이런 거죠. 예, 어떤 그러니까 페널티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예. 근데 여기는 뭐 감옥동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죠. 감옥동은 원래 5명이 가는데 한 명을 죽이면 3명만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내가 우리 팀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은 생활동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명분이 되죠. 예, 이거는 좀 명분이 된다 생각해요. 근데 1억을 위해서를 죽인다? 이거는 조금 아쉽다. 예, 약간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지니어스가 좋은 점이 그거죠. 팀 낙오가 생기니까 오히려 더 완벽한 승리를 노리고, 가넷 도둑에선 팀 낙오가 없었잖아요. 그런 장면도 만들 수 있고 생징을 1등 전원 제공하니까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정중현 PD님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더 지니어스랑 다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괜히 그냥
이제 그분이 그랬잖아요. 시즌4로 더지니어스는 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좀 새로운 거 하고 싶으신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째 언노운 회생 방안은 이거다. 네, 그렇다. 이거 마저 써주면 원작은 모르는 사람끼리 처음 보면 싸움. 모르는 사람끼리 처음 보면 좋게 함. 이게 약간 실제 인간과 만화 인간의 차이가 아닐까. 요게 제 두 번째 매치 언노운 회생 방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메인 매치가 있었고, 자 이제 그 다음이 뭐냐? 데스매치. 첫 번째 데스매치. 첫 번째 데스매치가 뭐였지? 하나 빼기 그래 하나 빼기. 근데 전 사실 데스매치는 되게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전 데스매치 같은 게임들이 더 재밌어요. 약간 뭐라 그러냐, 좀 쉽다 그러나? 좀 간단하잖아요. 두 개를 내고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 숫자가 가장 작은 사람이 승리한다. 그리고 그 작은 숫자가 내 점수가 된다. 그러니까 큰 수가 이기기는 어렵지만 큰 수로 이기면 나중에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 데스매치가 더 약간 제 스타일이긴 해요. 물론 이걸 이제 막 10명이서 하는 게임 만들려니까 당연히 메인 매치가 어려워지는 거겠지만, 그래서 전 데스매치 게임들은 다 재밌었습니다. 나도 하고 싶음. 사실 저 데스매치 하나 빼긴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 예, 이거는 진짜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게임 나오면 저는 하고 싶어요. 약간 친구들이랑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재밌던데. 이거 약간 그 뭐야 이거 인디언 포커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좋아요. 예. 근데 아쉬운 거는 제가 여기 슈퍼플레이 나올 수 있었음. 근데 못 나와서 아쉬움. 여기서 슈퍼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뭐였지? 마지막 3명 남았을 때 16, 27, 28 막 이렇게 3명이 냈거든요. 이게 아마 저스틴 미니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추인가? 아니 추가 아니라 추지. 그리고 이게 김하린. 이랬나? 근데 이때 저스틴 미니 1을 내요. 예. 이때 저스틴 미니 1을 내고 이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 6을 냈어야 됐다. 예. 이때 6으로 내서 6으로 이기면 완전 진짜 슈퍼플레이였죠. 예. 왜냐면 이 1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7, 8 낼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 여기서 2 내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무조건 7, 8 낼 건데 그때 6 내가지고 6으로 빡 이기면 진짜 개 슈퍼플레이. 근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거기 있으면 사실 근데 무서워가지고 못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여기서 6 냈으면 진짜 슈퍼플레이였다. 여기서 6 냈으면 슈퍼플레이다. 그쵸, 맞아요. 아, 저스틴이 17이었나요? 그럼 나머지가 28이었나? 그러니까 그 저스틴이 7내도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그 생각하긴 했는데 저 상황이 저스틴한테 너무 쪼달리는 상황이 맞아요. 그쵸, 마지막에 무조건 빠바박 이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좀 아쉬웠죠. 하여튼 뭔가 그 슈퍼플레이, 그러니까 뭔가 그 더지니어스로 따지면은 그 뭐야 익스트림 웨이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나왔죠. 그게 좀 아쉽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데스매치 뭐였지? 시간경매. 아, 시간경매 회생 방안. 무조건 점수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맞아요. 물론 그 상황에 가이다이브 아틴처럼 뒤집을 수 있는 게 슈퍼플레이지만 그쵸.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뭔가 동민이 형이었으면 하지 않았을까. 예, 동민이 형 아니면 뭐 준석이 형 아니면 뭐 이상민 뭐 요런 분들이었으면은 왠지 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진짜 뭔가 그 짜릿한 어떤 아까 말했던 이성 카타르시스. 예, 두뇌 이성과 감성의 카타르시스가 있다면 이성 카타르시스가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예, 시간경매. 저 시간경매 좋았어요.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경매 회생 방안. 손, 거치, 카메라 안 단 거 패착. 아니 저는 이 손을 찍는 카메라가 없이 그냥 이상한 이 애니메이션으로 이게 되고 있는 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이 손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보면 진짜 개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예, 시간금매도 참 재밌어요. 저 이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생각보다 그거 잘하거든요. 아 근데 이건 그게 아니구나. 예, 제가 그 마음속으로 2분 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뭐 내기 같은 거 할 때 야 마음속으로 우리 1분 재기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거 생각보다 잘해요. 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이거 말할 수 있겠다. 제가 이거 왜 증거 뭐냐면
소사이티 게임 아시죠? 소사이티 게임에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하늘이가 입장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입장해요. 근데 그게 왜 어떤 순서인지 아세요? 그거 우리가 사전 인터뷰 할 때 미니게임 같은 거 하거든요. 그 미니게임에서 가장 성적 좋은 순서예요, 그거. 근데 그 미니게임이 뭐냐면 그 이제 인터뷰하기 직전에 스탑워치를 킵니다. 스탑워치 키는데 그 사람 그 인터뷰하는 그때 그 PD님이 말해요. 5분 됐다 생각하면은 스탑 외치라고. 예. 5분 됐다 생각하면 스탑 외치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인터뷰 하다가 5분 됐다 그럼 스탑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입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번째였던 거죠. 제가 그때 아마 6분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이가 1등, 내가 2등. 예.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그거 들었을 때 5만 가지 생각 다 했거든요. 저는 약간 이런 도박마 바쿠나 라이어 게임 같은 거 봤으니까 딱 주변 살피면서 아 여기서 그 뭐냐 뭔가 초를 대신해서 세줄 수 있는 말한 게 뭐가 있지? 뭐 이러면서 그 이제 그 PD님 보면은 PD님 손에 이게 손목시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저건가 하면서 뭐 옆에 컴퓨터 없나 보고 막 그리고 뭔가 딱딱 소리 나는 게 있나 보고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감으로 했어요. 네, 진짜 제가 감으로 하다가 스탑 딱 했는데 5분 몇 초인가 그랬어요. 아 5분 아 6분인가? 뭐 정말 기억이 안 났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2등이어서 그래서 입장 순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하늘이 그 다음 저. 그러니까 2등이라는 소리죠. 네, 이거는 완전히 증명이 됐죠. 자 하여튼 그랬고요. 네 그리고 자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데스매치는 재밌었다. 저는 시간 경매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재밌었고 이제 그 다음 할 거 데블스 플랜 최애 캐릭터 하겠습니다. 자 데블스 플랜 최애 캐릭터 누구냐? 누구 저는